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10월 말이 지나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바람 불 때 배당주 한번 체크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배당주 투자하기 국내 편입니다. 배당이라는 건요, 디비든드라고 부르고요.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그러니까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라는 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주, 주인 주자죠. 주식의 주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죠. 그리고 이 배당이라는 건요, 회사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은 현금 배당일 겁니다. 다양한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 배당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배당은요, 주기가 저마다 다른데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1년 동안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배당을 지급하고요. 그게 주로 언제 들어오죠? 우리는 그 다음 해에 4월에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4월은 한 달 내내 연말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배당이 쑥쑥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4월입니다. 자, 이게 배당이죠. 자, 그러면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벌어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 주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무조건 많으면 좋을까? 요거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사가 있잖아요. 자, 회사가 배당을 우리한테 주면 그만큼 현금 유출이 일어나게 되죠. 현금 유출. 만약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유보시켜놓고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 주주의 가치가 증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유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요, 유보를 하고 나서 정말 가만히 두면 진짜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로 재투자를 하거나 또는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거나 등등 회사에 있는 돈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 다양한 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무조건 많으면 좋다 또는 무조건 작으면 안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버핏 할아버지,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상장도 되어 있고, 자, 요게 거의 1995년 때부터 차트를 보면 진짜 아름답죠. 정말 참 대단한 사람과 대단한 회사, 심지어 상장도 되어 있다는 그런 축복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고 남기는 대신에 뭘 하게 되나요? 재투자를 하죠. 재투자. 이걸로 전부 다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더 크게 불리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부가 되어서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너무나 수익률 높은 사람이 운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성장하는 산업 또는 요것처럼 재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 재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는 배당락 요거를 맞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 보이죠? 오른쪽 그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배당락입니다. 배당락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우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큰 진짜 개파락을 보여줍니다. 자, 배당락이 생기는 이유는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태,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난 바로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배당락 이후의 가격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높은 가격, 높은 매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배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산 사람은 배당을 못 받게 되지만 그 금액만큼 싸게 받게 되는 거죠. 이 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이게 배당의 크기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라는 건 배당락 1에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배당락이 됩니다. 배당 기준일 하루 전날이 되죠.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에는요, 배당락 1에는요, 배당을 하기로 한 그만큼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주가라는 게 참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 배당락을 맞고 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메꿔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락 1에 주식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배당락 전후에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계적인
트레이딩은 요즘에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당락 전후에 뭔가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 높은 회사라면 틈틈이 사서 모아 놓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락하더라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만큼 또 메꿔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올해 2023년입니다. 이제 한두 달 뒤면 우리도 배당 기준일을 맞게 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스케줄이 되는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요, 2023년 12월 31일 이 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배당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자, 하루 땡겨지는 거겠죠. 12월 31일이 일요일이면 12월 30일은 토요일이 되죠. 그러면 12월 29일은 금요일인데 이게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는 주식시장을 휴장합니다. 납폐일이라고도 부르고 휴장일이라고도 부르죠. 이날은 주식시장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루 더 건너가서 목요일이 되는 12월 28일에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또 뭐 해야 되죠? 이틀 전에 주식을 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해 주셔야 28일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주중명부에 등재가 되면서 연말이 지나서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체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 해에 이제 주총을 한 후에 약속이 된 배당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연말 너무 이렇게 끝에 다다라가지고 아이고 올해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연말이니까 배당이나 받게, 배당주나 사야지 라고 하면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케줄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 스케줄을 보면서 주식 매수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날 변동성이 커지겠죠.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은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12월에 주식을 사야지, 배당주를 사야지 라고 하면 나는 11월에 사야지. 근데 더 땡겨져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11월에 사야지 라면 나는 10월에 사야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반기로 넘어오고 나면요, 약간 뭐랄까, 이 배당주들 전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월 가까이 갈수록 좀 불리해지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배당주를 체크하고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달라가지고 정해진 룰 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가 좋은 이유는요, 특히 입문용으로 좋다는 의미입니다. 입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어렵거나 아직 힘드신 많은 분들에게 배당주는 너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유명한 대기업이 많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큰 기업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배당이 많다는 건 기업의 이익이 아주 큰데 재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한 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숙한 산업이고, 그리고 아주 큰 기업이고, 또는 규제를 받는 기업들, 기관 산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크다는 거죠.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줄 만큼 기업이 크다는 건 대기업, 유명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또는 채권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를 하든 요 디폴트 리스크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초보하기에 너무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시장이 하락할 때,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때 잘 버틴다는 겁니다. 배당이 잘 버티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늦게 팔고요. 그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 먼저 팔아도 성장주 이런 거 먼저 팔죠. 시장이 유동성이 안 좋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럴 때는 그런 걸 많이 파는 반면에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좀 무거운 주식들,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잘 안 팔거든요. 나중에 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폭이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 하나는요,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때 손실 회복 위한 버티기에 좋고 아주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10%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배당을 아주 많이 주는 기업이어가지고 배당을 6%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6%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받은 배당으로 여기 있는 손실 부분을 커버가 생각보다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BEP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배당주의 장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 있는 모든 닭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닭을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싼 알을 낳아주는 닭은 최대한 마지막에 팔겠죠. 가지고 있다가.
아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하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기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 오히려 더 선호하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도 적을 뿐더러 하락이 발생하게 된 만큼을 이렇게 배당으로 메꿔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가 마음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용은 대형주이면서 고배당주인 것을 교차하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배당주 중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소기업들, 그리고 뭐 대표적인 학원 기업들, 그런 거 있죠. 라이선스 기업들, 뭐가 있죠.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공기업들,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런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 좋기는 좋은데 회사의 크기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쪽보다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는 고배당주 중에서는 아주 큰 대기업 위주 그리고 이런 공기업 위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배당주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금융이라고 검색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금융. 그럼 밑에 나오면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네이버 증권 이런 식으로 떴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이버 페이 증권이라고 뜹니다. 파이낸스 네이버닷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오는 화면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큰 메뉴들 중에서 국내 증시를 누릅니다. 국내 증시를 누르고 그 밑에 보면 배당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여기 수익률 있죠. 요거 순서대로 일단 솔팅이 쭉 돼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솔팅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 배당 뭐 200 몇 프로 이런 거는 딱 봐도 이상한 거니까 제껴야겠죠. 일시적인 것일 테니까 보면 18%, 15%, 12%, 11%, 11% 이런 것들이 위에 포진돼 있고 배당 수익률 순대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3년 전, 2년 전, 1년 전 최근 과거 동안 배당을 요렇게 줬었구나, 요렇게 주고 있구나, 요런 과거의 3년치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성향과 이 기업의 간략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여기에 바로 시총이 안 나와가지고 크기를 못 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쭉 뜰 텐데요. 그 중에서 또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네거티브한 거를 좀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일단 상위에 있는 한 100개 정도를 추립니다. 100개 정도를 추려놓고 내가 살 한두 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첫 번째 툴로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인 것들을 제낍니다. 거의 다 여기서 날아가게 됩니다. 거의 다. 요즘에는 일단 고배당주가 많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것 중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 중에 찾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자, 1조 원 이하인 거 제끼면 거의 다 제껴질 거고 그 다음에는요. 배당이 일정한지 또는 일정하게 줬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등을 체크를 합니다. 즉 줬다 안 줬다 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제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 일시적인지 체크해 봐야겠죠. 자, 5,000원, 5,000원, 6,500원 이런 거는 좋죠.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탈락되는 기업들 많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서는요. 그 화면에서 이익이 안정적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하나는 눌러보면 이렇게 기업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걸 보고 1년, 2년, 3년 그리고 올해 예상 추정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간략하게라도 자, 2조 5천억, 3조 5천억, 3조 7천억, 3조 7천억 늘어나고 있죠. 매출, 영업이익 6천억, 1,400억 자,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순이익도 12억, 200억, 300억 자,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일시적인 것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간단히 체크해가지고 업 자체가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뭐 땅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이익이라는 걸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적자인 걸 걸러내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안정적인지를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걸러지게 되면 그런 개별적인 기업들의 미래가 괜찮은지 업황이 괜찮은지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서 골라주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골라봤더니 지금은 추려지는 것들 중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런 금융 지주들의 주식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딴 것들을 그렇게 깊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매력적인 배당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금융지주 시가총액이 무려 9조 원이고요. 지금 가격이 이 정도인데 작년 배당금입니다. 작년 배당금. 이 정도를 만약에 준다면 한 9.5%.
그러니까 배당이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작년에 줬던 걸 내가 올해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배당 성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9.5나 나올 만큼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배당주의 관점에서 매력도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BNK 금융지주 2조가 넘고요. 지금 9.18%, 배당 성향 25% 정도 됩니다. 기업은행은 8조 8천억짜리고 960원, 8.6% 정도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여전히 다 20% 중반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여줍니다. 하나금융지주 8.45, JB금융지주 8.27, DGB금융지주 8.16, 그 다음에 삼성카드 7.9, 배당 성향 더 높죠. 42%. 그리고 NH투자증권 증권사 중에서는 NH가 우선주가 있는데요. 요거는 본주가,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그게 한 3조 2천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주권은 얼마 안 돼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7.8% 정도의 배당 수익률 주니까 배당 성향은 81% 정도. 어차피 이걸 위해 우선주를 사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금융사의 안 좋은 면들 때문에 금융 지주사들의 주식이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고배당주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서 거의 상위를 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물론 배당을 많이 주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이런 금융 지주사들의 고배당 매력이 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아진다면 이런 배당 성향도 올라갈 여지도 있는 것이 금융사의 주식들이기도 하죠. 자, 이런 면에서 제가 뽑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통 컨텐츠를 만들 때요, 이렇게 그 상세하게 기업명이나 이런 거 표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도 크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개별적으로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있죠. 바로 배당주 ETF입니다. 고배당 ETF라도 볼 수 있죠. 자, 제일 유명한 거는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배당주 ETF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리랑 있고 코덱스 배당같이 KB스타 고배당, 에이스 미국 고배당, KB스타 대형 고배당 등등 배당 관련 ETF들만 요만큼 이렇게 많이 있을 정도로 배당에 있어서는 ETF가 진짜 오래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아리랑 고배당주가 되겠죠. 아직까지 되게 잘해주고 있고요. 자, 1년 차트를 보게 되면 1년 동안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면 배당 수익률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과거에 이 ETF가 줬던 분배금 일정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죠. 4월 28일 아니면 29일 또는 주말이면 뭐 30일 정도, 4월 30일, 4월 29일, 4월 28일 이때 매년 배당을 한꺼번에 한 번에 주고 있고, 그때 가격은 400, 500, 500, 470, 590, 680, 최근에 뭐 730 되게 잘했네요. 올해 4월. 내년에는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 가격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분배금을 받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대략 감이 오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배당주 너무 좋고, 그리고 앞에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사들의 주식들이 배당 매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여기 쏙 모여서 들어있기 때문에 배당 ETF도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배당 투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는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많이 사두면 아주 높은 배당을 주는 효자 종목으로 계좌에 계속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배당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